안녕하세요. 부동산 종합관리 이헌입니다. 수십 년간 공인중개사를 하던 사장님이 방수와 인테리어를 배우신다고 합니다. 방수와 인테리어로 사시던 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분양만 하던 분들도 수억씩 벌고 시행, 시공, 소규모 디벨로퍼를 건축하시는 분들도 성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 산업으로의 성공을 확신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부동산 종합 서비스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내해 드리기에 앞서서 잠시 기사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한국경제 기사 자료입니다. 대형 건설사도 공적 지원 민간 임대 등의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건설 및 개발 업체들이 분양에서 임대, 관리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다음 기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부동산도 서비스업.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2017년 자료입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됐지만 정작 중개, 감정평가, 개발업, 임대, 관리 등은 개별적으로 처리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두 기사 자료를 보기에도 이미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예견하는 기사 자료가 있었고 2017년 12월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이란 산업의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과 부동산 산업 정책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 법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법안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등의 부동산 서비스와 관련된 종합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각종 언론사와 국회의 법안으로 통과되었던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이 현재 2018년 6월 20일 통합된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목적은 이렇습니다. 요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간 개발 분양 중심으로 발전하여 임대, 관리, 유통 등의 부동산 생애주기, 그러니까 시행 개발 이후에 관리 산업인 후방 분야의 성장이 미흡했다. 전체적으로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의 투명성 등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이에 그래서 정부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동산 종합 관리 서비스라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뭐 하자 보수라든지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그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뭐 집을 산 사람들 있잖아요. 산 사람들 실질적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최근에는 어떤 좀 특이한 문제들이 생겼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네네. 간단하게 한번 최근에 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전문가님? 부동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시행, 시공하고 이제 분양을 끝내놓으면은 그 후방 분야의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개별적으로 되어 있고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100호실을 분양을 했다 하더라도 분양 때까지는 이미 분양사들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는 하고 그게 입주가 끝나놓고 나면은 개별적으로 청소업체라든가 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으로 서비스해주고 종합 서비스를 해주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분양자나 입주자들은 불편함을 많이 성토하고 실제로 하자나 관리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나 어떤 횡령이나 이런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의 골자가 이런 다양한 어떤 이런 서비스 후방 분야의 관리를 전문가 및
전문 기업의 연계 사업으로 통합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자. 뭐 이런 골자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해드리자면요. 이 지금 현재 2018년 6월 20일에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부동산 종합 서비스가 뭔지 모르시는 부동산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종합 서비스는 이렇습니다. 부동산 종합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종합 서비스란 실제로 크게 세 가지의 큰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 관리형.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된 핵심 기업이 다양한 개발 이외의 다양한 임대, 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개발 관리형. 또 하나는 거래 관리형. 거래를 주 목적으로 하는 핵심 기업이 다양한 중개부터 세무, 등기 등의 금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 관리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 관리형. 이것 또한 임대 관리를 목적으로 한 핵심 기업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골자고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큰 틀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제가 정리해놓은 뭐 컨설팅, 리서치부터 투자 자문, 뭐 건물에 대한 감정 평가, 그리고 뭐 임대차, 자산 시설 관리, 그리고 뭐 해외 부동산 서비스 등은 실제로 저희 나라에서 저희 기관이 만든 게 아니라 실제 해외의 외국계 기업에 판매하는 종합 서비스 기업을 저희가 서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저희가 선진국형 종합 서비스를 실제로 국회에서 발효시켜서 한다는 이유의 골자가 이렇습니다. 다양한 개발 컨설팅부터 시장 정보의 상권 정보의 어떤 투자 자문, 그리고 건물에 대한 금융 목적의 감정 평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소비자 중심에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합 서비스를 그러면 이런 다양한 종합 서비스는 그러면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결과론적으로는 투자자, 즉 수분양자 또는 사용자인 임차인이나 임대인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이렇습니다. 소비자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든 세무든 등기든 이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까지 개별적으로 공급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를 이제는 종합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일괄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종사자는 해당 서비스를 종합 서비스로, 예를 들어 이거죠. 분양을 하시던 분이 이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하신다면 분양 이후에 관계된 하자, 임대, 관리, 시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추후에 분양 이후, 매수 이후에도 관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소비자는 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골자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시면 이래요. 저희가 이 부동산 종합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이라고 하는 국회 발효된 이런 어떤 뭐 내용들을 어디서 갖고 왔겠습니까? 결국은 인근의 선진국에서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만 해도 한 기업이 연간 매출액이 수조에 달하고 있어요. 이런 그 일본계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성장했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1980년대 말에 부동산, 1990년대 초에 버블 붕괴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분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이 너무 많을 때가 있었어요, 일본이.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버블 붕괴로 인해서 장기적인 어떤 공실률, 그리고 어떤 이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산업이 전체적으로 망했었죠.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기업들이 이 부동산 서비스를 했던 겁니다. 보시면 기존에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같은 경우도 현재 저희 나라처럼 시행 시공 분양에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계 기업들이 초버블 상태 이후에 경기가 한층 떨어진 이후에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시행 시공 분양 이후에도 우리가 관리를 해보자.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언론 기사에 보시면 대형 개발 업체들이 개발 이후에 분양, 임대,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나섰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예요. 땅을 싸게 사서 집을 져서 대단지 아파트를 팔던 업체들이 왜 기존에는 하도 곱졌던 일들 왜 본인들이 직접 관리를 하려고 하냐라고 한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성견지명, 이미
부동산 시장의 어떤 차츰된 침체, 뭐 몰락까지는 아니지만 경제 침체나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예견하고 후방 분야의 관리로 안정적인 산업을 주도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종사자로 일하시는 20만에 가까운 그 인력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입니다. 공인중개사부터 분양사 혹은 소규모 디벨로퍼 건축주분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인테리어, 마루, 목수분들, 방수업체분들, 이런 다양한 분들의 소상공인 분들도 이 종합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미 일본도 그렇게 해서 지금 부동산 종합 서비스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또 가깝고도 먼 나라, 또 미국 있죠. 우리가 선진국형 종합 서비스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일본과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종합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부동산 종합 서비스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경제대공황으로 미국도 또한 부동산의 가치가 부채 수준 아래로 떨어지는 기점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때 이미 미국 정부는 금융을 투입해서 뉴딜 정책으로 부동산 금융시장에 노력을 기울여서 대출의 리스크와 다양한 것들을 줄여서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기사나 다양한 것들을 발췌해서 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미국도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금융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업체를 결합해서 소비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면서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각각의 우리나라의 시장하고 비슷하게 지역 상권의 중개 플랫폼이 많이 형성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하지만 정책이 좀 다른 것뿐이죠.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도 일본도 부동산 산업 종사자는 결국은 종합 서비스를 해야 산업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결과적으로 도출된다는 얘기죠. 부동산 종사자 입장에서 부동산 종합 서비스 사업의 필요성은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중개업소나 일반 인테리어나 개별 건당의 수익으로 의존하셨던 분들, 그리고 중개 이외의 다른 산업에 손을 못 대셨던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업역 간의 칸막이가 낮춰졌다는 거죠. 중개하시던 분이 시설관리, 임대관리, 금융, 세무, 등기 등의 다양한 인테리어, 이사, 청소 등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꾸준하게 제공해 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소비자는 서비스 만족을 얻을 수 있고요. 서비스 만족을 얻는 소비자가 있는 만큼 이 상품을 판매하는 종합 서비스 산업을 하시는 종사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국토부가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에 있는 발효된 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혹은 이전부터 이 서비스를 지향해 왔던 업체들은 앞으로 미래도 걱정 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전문성을 더 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수익 문제예요. 한국의 부동산 업체를 보시면 한국의 부동산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중개 플랫폼 같이 지역상권 중심입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의 이런 업체들은 양질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 인프라, 다양한 전문성 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기가 어렵죠. 현재 우리나라에도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최초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단순 광고 플랫폼 형식의 부동산 종합 서비스는 종합 서비스가 아닙니다. 부동산 종합 서비스란 전문가와 전문 기업이 협력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는 거지 실제로 단순한 광고 플랫폼식으로 업체와 개인 간의 단순 매칭 플랫폼은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일본도 미국도 플랫폼 형식의 종합 서비스는 아닙니다. 전문가와 전문성에 있는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저희 나라도 이제 앞으로는 이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철저하게 이런 전문성 있게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례도 가까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저희 나라하고 상당히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초고령화, 1인 가족. 지금 현재 가구 수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수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에서 고령화도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냐면 모든 노인분들이 30평에 살다가 큰 집을 관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집도 축소화될 거고 그럼 누군가가 종합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 종합 서비스 향후 2, 3년 안에는 이 종합 서비스를 이렇게 원스톱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의 20년 전과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 투기꾼의 어떤 정책이죠. 투기꾼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어떤 세제나 뭐 이런 대책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부동산 종사자들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부동산 산업에 관련된 종사자분들은 본인이 하고 계신 업무의 전문성을 기르시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 상권에서 그 지역에서 부동산 종합 서비스 전문가로 다양한 전문성을 그 지역 수요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지금부터라도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핵심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관리, 중개, 분양, 홍보, 컨설팅 등을 표준화된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체계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소비자는 만족을 얻을 수 있고요. 그 상품을 판매하는 지금 부동산 종사자분들은 안정적인 수익과 성공적인 창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